자, 반갑습니다. 자,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 사람 있으려나 모르겠네.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1년 동안 사회 1을 같이 배워볼 박강민 선생님입니다. 자, 아마 선생님 대부분 알 거야, 그치? 작년에 우리 역사를 같이 배워서 대부분 알 텐데 아마 일반 학생들은 선생님 잘 모를 거예요. 작년에 1학년 일반이었던 학생들은 선생님 수업을 들어가지 않아서 그냥 2반 담임 선생님 정도로만 알았을 텐데 이제 2학년 올라와서 선생님과 같이 이제 사회를 배워볼 텐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선생님 작년에 이제 너희들과 함께 역사를 이제 선생님 수업했던 게 굉장히 선생님 개인적으로 좋은 기억이었고 너희들 선생님 굉장히 예뻐했기 때문에 같이 올라와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선생님은 사회 과목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좋아하는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선생님한테 주어져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너희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선생님 자리는 2층 본교무실에 있어요. 그래서 뭐 질문할 게 있거나 뭐 선생님한테 교과서를 못 챙겨와서 뭐 빌리는 일이 있으면은 이때 본교무실 와서 선생님한테 뭐 이제 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 자, 1학기 때 우리는 이런 단원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총 5가지 단원이고, 자, 이게 순서가 좀 이상하죠. 그쵸? 위에서부터 아래 1, 2, 4, 7, 8. 좀 순서가 좀 독특한데, 선생님이 이렇게 순서를 좀 이렇게 만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회 같은 경우는 좀 파트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사회는 일단 지리 파트가 있고, 그리고 뭐 경제 파트, 그리고 법 파트, 그리고 정치 파트, 그리고 문화 파트. 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 내용을 이렇게 선생님 단원을 쭉 보니까 이제 대부분 그런 파트 위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근데 조금 선생님 생각에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게 너희가 공부하는 게 더 편하겠다 싶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 뭐 왔다 갔다 하기 너무 이렇게 복잡해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차피 선생님 그냥 수업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선생님 뒤에서 또 설명을 할 테지만 우리 평가를 봅니다. 자, 1학년 때와는 다르게 2, 3학년 형아들 시험 봤던 거 기억나죠? 그쵸? 그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형아가 됐어. 그치? 이제 1학년 후배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험을 보게 될 텐데 1학기 때 2번 볼 거예요. 1회고사, 2회고사 이렇게 2번을 보게 될 텐데 선생님 단원을 이렇게 순서에 맞지 않게 배열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단원을 순서대로 배우다 보면은 너희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단원이 좀 편중되어 있어. 너희가 어려워하는 게 뭐 문화나 뭐 아니면 뭐 정치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거든. 근데 그게 이제 한 뭐 1학기 1회고사에 다 몰려 있다. 그러면은 너희가 그 시험 난이도를 굉장히 어렵게 느낍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너희가 좀 쉽게 느끼는 그런 단원이 있는 단원들만 또 모여 있으면 너무 쉽게 느껴지고 그래서 난이도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떤 그런 시험의 균형, 난이도의 어떤 균형을 위해서 이런 배열을 선택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고 양해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평가 내용인데, 자, 이 평가 내용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잠시 멈춰두고, 너희 사회 교과서 제일 앞 페이지에다가 적어두도록 합시다. 이 표를 똑같이 적어도 돼요. 선생님 왜 적어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중에 꼭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 선생님, 우리 수행평가는 뭐뭐 봐요? 뭐 이거부터, 선생님, 뭐 이 선운수령 평가 이거 얼마나 들어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맨날 학기 초마다 이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다 까먹고 모르더라고. 그치? 당연히 모르지. 사회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을 다 들으니까 이거 기억하기 어렵겠지. 그러니까 적어두자고. 자, 사회 교과서 맨 앞 페이지에다가 이 평가 내용 그대로 적어주세요. 자, 다 적었죠? 자, 그러면
지필평가 같은 경우는 선생님 아까 설명했듯이 자, 1회고사, 2회고사 총 2번 봅니다. 그리고 100점 만점에 각각 비율은 35%씩 들어가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학기 말에 성적표가 나가요. 성적표. 이게 이제 성적표가 나가는데 그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들어갑니다. 100점 만점. 그때 이제 지필평가, 수행평가가 그 100점 만점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야. 그래서 그 100점 만점 중에 1회고사가 차지하는 부분은 35%, 2회고사 차지하는 비율은 35%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1회고사에 100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35점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인데 수행평가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서논술형 평가, 그리고 포트폴리오. 자, 이렇게 보게 될 건데 논술형 평가 같은 경우는 20점 만점에 20%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 선논술형 평가는 말 그대로 객관식 평가가 아니라 너희의 생각을 직접 이렇게 논술형으로 쓰는 그런 평가야. 서술해서 그런 평가이고, 자, 이 평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몇 주 전부터 미리 알려줄 거예요. 공고를 할 거야. 언제 시험을 볼 거고 어디에서 시험이 나올 거다라는 거를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도록 하고, 자, 포트폴리오는 10점 들어가는데 자, 10% 들어갈 거고,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나눠주는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그 프린트물에 빈칸이 있어요. 빈칸. 그 빈칸에 정확한 답을 다 적어서 누락되는 시험지 없이 선생님한테 제출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만점입니다. 만점. 엄청 간단하지, 그치? 근데 그 답이 정확해야 돼. 빈칸에 들어있는 답이 정확해야 돼요. 하나라도 틀리면 감점입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선생님, 저는 자신이 없는데요. 하나, 두 개는 틀릴 것 같은데 어떡하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답을 다 불러줘요. 답을 다 알려줄 거야. 그래서 그 답을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 포트폴리오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들의 어떤 사회 수업에 대한 성실도, 이 성실성을 보기 위함이야. 수업 시간에 얼마나 성실하게 잘 들었냐, 선생님이 불러주는 답을 얼마나 성실하게 정확하게 잘 적었느냐, 그거를 또 보기 위함이니까 선생님 나눠주는 프린트 잃어버리지 말고. 남학생들 특히 이거 엄청 잃어버려. 그래서 학기 초에 너희가 준비물이 뭐냐면 화일 하나 만드세요. 알겠지? 사회 화일 하나 만드세요. 화일. 그래서 사회 화일에다가 이거를 잘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 화일은 얘들아 어떤 화일을 준비하냐면, 선생님 이거 다시 직접 보고 또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끼우는 화일 있어. 이렇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그 L자형 화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끼우는 화일이 있거든. 그 프린트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그런 그 투명으로 된 거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화일에다가 이제 준비를 하면 돼요. 그거는 선생님 다시 보여주도록 할게. 자, 그리고 수행평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마디만 더 하자면 이 수행평가를 너희들이 좀 약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지필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열심히 하거든. 일단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도 일단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는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라도 해. 나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받기라도 하는데 수행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수행평가는 진짜 어떠냐면은 예를 들어 오늘 시험을 본다, 오늘 수행평가를 본다 이러면은 오늘 학교에 와서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오늘 사회 수행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 수행이라고? 어디 보는데? 그때 공부를 합니다. 이때 공부를 하는 애들은 그나마 다행이야. 선생님이 들어왔어. 자, 이제 시험 볼 테니까 교과서 다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은 네? 오늘 시험 봐요? 이런 애들이 또 몇 명이 또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시험 볼 때 그런 애들 없잖아. 그치? 지필평가 1회고사 보는데 오늘 시험이에요? 이런 애들 없어. 그치? 근데 수행평가는 그런 애들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야? 수행평가는 너희가 덜 중요하게 여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 게 지필평가랑 수행평가랑 보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평가에 들어가는 비율은 똑같아요.
똑같이 반영이 되는 거야. 수행평가 30% 들어갈 거고 집필평가 70% 들어갈 거야. 너희가 이 수행평가를 소홀히 한다는 거는 100점 만점 중에 30점은 그냥 포기한다는 소리예요. 시험 문제가 10문제다? 그럼 나는 7문제만 풀고 3문제 안 풀게.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평가 중에서. 이제 더군다나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점수를 더 잘 받을 수가 있는 게 선온수령 평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거의 답안지 유출 수준으로 알려줘요. 어디에서 뭘 낼 거다, 몇 가지를 써라 이런 거 낼 거다 이런 걸 알려주는데도 공부를 안 해. 진짜 답안지 유출하는 건데 이걸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선생님 개인적으로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치? 그러니까 수행평가는 사실 너희의 평균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어도 사회 과목은.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사회 과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에서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반드시 좀 잘 그렇게 준비를 해서 다들 만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수업 시간 약속인데 아마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해봐서 선생님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다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 잘 모르는 그런 학생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주자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답을 해주면 좋겠어요. 이 대답을 하고 안 하고 차이는 굉장히 커요. 너희가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뭐 틀릴까봐 그리고 창피해서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또 귀찮아서 뭐 이런 이유도 있을 텐데 근데 일단 틀리더라도 일단 대답을 하면은 그게 머릿속에 기억이 남습니다. 오히려 더 기억에 잘 남아.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 반드시 선생님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교과서 유인물 잘 챙겨오는 거, 이건 뭐 두말하면 입 아프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 다른 거는 다 뭐 괜찮다 하는데 이 교과서랑 그리고 프린트물 선생님 나눠주는 거, 이거는 반드시 가져오도록 합니다. 만약에 놓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친구한테 빌리고, 친구한테 못 빌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한테 오세요. 선생님 화 절대 안 낼 거고 그냥 책 빌려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교과서 없으면 선생님한테라도 와라. 그리고 수업 시간 하면 안 되는 거.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생님이 제일 하고 싶은 말, 수업 시간에 엎어져 자지 마라. 이거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야. 너희가 꾸벅꾸벅 졸 수는 있어요.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 수는 있어. 그런 거 보면 안타깝지. 근데 엎드려서 자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예 그냥 머리를 책상에 대고 그렇게 자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선생님 어떻게 보이냐면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온 선생님을 무시하는 행위처럼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앞에 선생님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엎어져 자겠다는 거는 나는 지금 너무 졸리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하든 말든 나는 지금 잠을 자야겠다 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렇게 엎어져 자는 학생들은 선생님을 무시하는구나 라고 간주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졸리다 싶은 학생들은 뒤에 나가서 잠깐 서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열정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근데 또 이런 애들 있어. 그 선생님 수업하는데 엎어져 자는 거야. 자, 선생님이 막 혼냈어. 혼내니까 이런 애들 있어. 선생님 저 아픈데요. 말투도 이래. 선생님 저 아픈데요. 그럼 뭐 어쩌라고? 선생님 몰랐잖아. 미리 얘기를 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미리 아픈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아픈데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 너 아픈데도 왜 엎드려 있어? 뭐 이런진 않겠지. 그치? 아프면은 그럴 수 있지. 근데 선생님 몰랐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업 전에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고 수업 전에 그렇게 알려주지도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면은 옆에 친구한테라도 부탁을 하세요. 선생님 저 오늘 선생님 이따 오시면 나 오늘 너무 아파서 아까 못 내려가서 말씀 못 드렸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선생님 너무 그것만으로 충분히 고맙고 대견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욕설. 자, 선생님 1학년 수업할 때 한 번도 이런 건 못 들어봤어. 수업 시간에 뭐 욕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건 못 들어봤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
자, 너희들끼리 있을 때 뭐 욕할 수 있어. 친구들끼리 장난스럽게 그런 거는 선생님 이해합니다. 근데 앞에 어른이 있는데 거기서 욕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있을 때 절대 욕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그리고 준비물 기본적인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오리엔테이션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이렇게 좀 얼굴을 보면서 대면하고 인사를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고 그렇지만 우리 앞으로 볼 날이 많으니까 선생님 오리엔테이션 준비한 거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앞으로 1년 동안 잘 지내보도록 하고 우리의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